네. 네. 자, 이제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시장 안에 내밀한 이야기를 한번 네. 좀 나가보죠. 해보죠.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빨리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우리 시장이 지금 더 걱정이죠. 미국 시장은 반등을 줬는데요. 뭐 거의 패닉 세일 나오고 있습니다. 주간으로 봤을 때 2주 지난주 한 5% 오늘 5% 이렇게 빠졌고요. 월간으로는 코스피가 약 13% 가까이, 코스닥이 16%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장이 두 번의 급락이 있었는데 1월에 약 13% 하락을 했고요. 6월에 약 13% 하락을 네. 했어요. 지수 자체도 직전 저점을 깨고 3차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패닉세일이 나타나고 예.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반등은 좋습니다. 근데 반등이 더 강하게 가다가 막판에 약간 밀렸는데요. 나스닥이 약 2% 반등 줬고요. 다우는 1.8%, S&P 500은 1.9%인데 아까 뉴스하면서 계속 언급을 주신 것처럼 영국 BOE에서 장기채 한시적으로 2주간 무제한 매입 발표 요 내용이 나오면서 국채 수익률이 폭락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그 이면에는 단기적으로 6일 연속씩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반등 시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애플이 그 생산량 확대 계획을 처리한다는 뉴스가 우리 시장이 어제 끌어내렸다 이렇게 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뭐 그것은 좀 오해가 있다 이런 이제 잘 보고서도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여하튼간에 애플은 어저께 1.2% 정도 시장이 반등하는 구간에서도 하락을 했고 빠졌죠. 예. 네. 그리고 넷플릭스가 9% 상승, 아마존이 3% 상승, 페이팔이 6% 상승 이렇게 했는데 쇼커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란은행의 요 얘기는 BOE의 얘기는 이제 시장의 커멘트를 보면요.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QE를 이제 한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직전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그 정책적 상충이 있다라는 점하고 그리고 감세 정책을 지금 하면서 영국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충적인 요인들 때문에 일시적 구형책이 아니냐라는 비판적 시각도 지금 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라는 내용들이 현재 지금 네. 존재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6일 연속 하락 후에 반등을 좀 시도를 했고요.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직전의 저점, 다우와 S&P 500은 직전 저점을 살짝 깨고 반등을 준 거고요. 나스닥은 직전 저점 부근에서 반등을 좀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문제는 이제 우리 시장이죠. 우리 시장이 연일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9월 이번 달에 코스피가 약 13%, 코스닥 16% 하락을 했는데 주요 종목들을 봤더니 약 20% 정도는 웬만한 종목들은 다 하락을 했고 그리고 46% 정도가 52주 신저가를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극단적 불안 심리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투매가 나오고 투매가 있는 상황 속에서 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급락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어제 하락을 또 부추겼던 것은 오전에 그렇게까지 급락하지 않았는데요. 외국인들이 오전에 선물을 그렇게 강하게 팔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물 매도가 급격하게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약 2,4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하락이 심화되었고요. 개별 종목은 매수세가 지금 거의 없잖아요. 지금 뭐 매수하겠다는 사람 거의 없지 그 않습니까? 프로그램 매도는 외국인이 선물 팔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그냥 같이 우리도 팔아 이렇게 가는 거라는 뭐 해지 거예요? 거래도 있고요. 네. 해지 거래도 있고 시장이 떨어지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떨어지는 거에 의해서 다시 네. 파는 더 떨어지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개별 종목은 이제 매수세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로스컷이나 신용 매물이 나오면서 낙폭 심화가 되고 있고 특히 신용이 많았던 종목들 위주로 낙폭이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정부한은행에서는 5조 원 규모의 국채 매입 긴급 투입한다라는 내용들이 어저께 있었고요. 어제 그 급락하는 상황 속에서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시장의 침체기고 이럴 때 좀 피해가는 게 바이오가 아니냐 이런 보고서가 있는데 저는 뭐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고요. 네. 어제 그 미국 바이오젠 알츠하이머 신약에 대한 얘기들이 돌았습니다. 그 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젠이 39.8%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네. 같습니다. 혹시 제가 기관이면 예. 자, 외국인 선물 어제 같은 이제 불안한 상황에서 외국인 선물 매도 나와요. 네. 그럼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자동으로 돌아가서 나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그럼 우리 회사 재산으로 저 공매도를 치거나 예. 이러면 돈 벌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까?
제가 그쪽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선행매매 얘기를 좀 이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게 선행인가요? 사실 예, 근데 이제 선행매매는 이제 불법인 거고요. 그리고 아. 종목에 대해서 선행매매하면 불법인 거고요. 네. 근데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있냐 없냐는 인지는 어느 정도 하겠죠. 예, 그- 종목에 대한 선행매매는 불법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매도 치고, 선행매매는 정확히 뭐죠? 선행매매는 이제 매도를 만약에 할 때 네. 어떤 종목에 지금 프로그램으로 매도가 나갈 거야라는 거를 인지하고 내가 그 아. 전에 공매도를 친다든지 아, 그거는 또, 불법이에요. 예, 또는 어떤 종목에 매수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기관들이 어디서 일정 금액 뭐 5천억 살 거다. 그런데 이제 먼저 사거나 또는 저희가 종목을 잘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얘기 안 하는 거는 뭐 저 연합 시장도 뭐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나 제가 종목을 A라는 종목을 얘기를 먼저 사놓고 여기서 얘기를 한다. 이게 선행매매거든요. 이거 불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목을 얘기를 할 때는 네. 일반적으로 대량 거래가 있고 주가에 영향이 적거나 또는 섹터에 영향을 주거나 이런 흐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네. 개별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그냥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워낙에 지금 좋지 않은 심리입니다. 어저께 제가 전화를 한 12통 받은 것 같아요. 12통, 그러니까 여러 전화를 받았는데 12명 분한테 팔아야 되냐? 심플합니다. 지금이라도 팔까? 뭐 선배님들 연락 오고. 어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네. 일단 투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과론적으로 투매에 동참하는 것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투매에서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잘 팔지 않죠. 그래서 투매는 기다리자 이렇게 저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 지금 이제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극단적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부추기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드스트림 그 가스관 폭발 어제 제가 뉴스는 안 전해드렸는데 이거 계속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테러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푸틴의 핵전쟁, 핵버튼 누를까?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영국발 금융위기 얘기하고 있고 아시아 외환 위기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런 게 돌아다니니까 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연준이 계속해서 작년에 좀 뭐랄까요 오류가 좀 있었잖아요 실제로 CPI에 대한 전망이 그래서 연준의 전망도 이제 못 믿겠다 이제 그냥 막 불안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투자 심리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투매가 나오고 이제 또 매수세가 없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면에 또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영국의 중앙은행이 적으로 그리고 한시적으로 장기채 매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라는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한은가 그리고 정부에서 국채 매입한다라는 프로그램 어저께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만과 한국에서 어저께 뉴스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게 이거죠. 증합펀드 가동한다. 그리고 공매도 금지 검토한다. 이런 뉴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대규모 외환 시장 개입한다. 이런 뉴스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책은요. 위기 상황에서 나오는 정책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가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뭐 이 위기가 뭐 바로 끝나고 그러지 않아서 더 연장돼 가지고 시장의 충격이 더 있을지언정 그럴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경험적으로 볼 때 뭐 여기서 제가 뭐 저점이다 뭐 사라 이런 표현을 제가 드리기는 진짜 힘든 상황이지만 그 위기의 상황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금리 인상을 너무 높게 하면은 경기 침체, 경기 둔화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네.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뭐 그 전쟁에 준하는 상황으로 지금 경제상을 뭐 인식한다 이런 얘기도 나온 것 예,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뭐 긴급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경험적으로 있었던 그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려보면요, 그 공매도 금지와 증합펀드 가동에 대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규모와 시기는 추후 회의를 통해서 가동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결정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빨리 해야지. 어떤 방향이 됐든. 네, 빨리 결정을 해야지.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다가 만일 제가 걱정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미국 시장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좀 반등을 해서 뭐 2,200포인트, 2,250포인트 갔다. 좀 안정화 됐네? 그럼 더 기다리자. 이렇게 가면은 시장이 주가가 빠졌다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질질질질 있다가 또 빠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은 결정을 굉장히 빨리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안정화될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증강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공매도 금지 한시적으로 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뭐 증강금을 만약에 가동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뭐 2200포인트 아래에 있는데 조금 올라서 2250, 2300 갔다. 이제 거기까지만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이거 또 떨어집니다. 이 국제 투기 세력이나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이 참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합니다. 왜 그 외환 시장은 저는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경험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네. 외환 시장을 한번 공격하기 시작하면 진짜 끝장을 봅니다. 끝장을. 근데 주식시장도 사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안정화될 때까지 해야 된다는 맞아요. 거죠. 전광석화처럼 하고 네. 그냥 충격을 줄 정도로 그냥 그렇죠. 강하게 해야지. 그렇죠. 강하게 해야죠. 네? 그래 그리고 효과가 만약에 찔끔하다가 예. 돈만 쓰고 그 돈 맞습니다. 고표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그리고 돈을 약발 가지고 없으면 이 또 돈을 그런 가지고 것도 하지. 별로 티도 안 나는 대형주도 사가지고 샀다. 이렇게보다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급락했거나 아니면 공매도 세력에 타겟이 되는 성장주나 아니면 뭐 아무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이익이 있는 종목들 중에서 확실하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표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2만 원에서 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안정화자금이나 뭐 이런 정책이 나와가지고 11,000원 됐어요. 뭐 안정화 됐느냐? 아니 이것도 다시 빠집니다. 나중에요. 이게 적어도 14,000원이든 15,000원이 되든 해야지 다시 빠질 때 12,000원뿐이 안 가는 거지. 그 전저점을 안 깨는 거지. 확실하게 하지 못하면 미적거리면은 그러면은 시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정책 나와? 그래 봤자지 뭐. 뭐 한국에서 정책 나와봤지. 이런 거 예전부터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 개인적인 그냥 의견을 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결정은 굉장히 빨리 해야 되고 확실하게 안정화될 때까지 좀 공격적으로 해야지만 반대편에 있는 투기 세력들도 화들짝 놀라는 이런 정도는 보여줘야지 이게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네. 뉴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EU에서 점령 지역의 주민투표 27일 날 종료됐죠. 압도적 찬성이라고 지금 뭐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와 반해서 EU에서는 러시아의 엉터리 주민투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럽 제8차 제재안을 마련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10월 6일과 7일에 체코에서 회원국의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회의적이긴 하죠. 여러 가지가.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좀 의미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공교롭게 어제 국제 수익률을 단기 급락하면서 국채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 전날 제프리 군드라 아시죠? 채권 왕이라고 하는 이분이 개인 트위터에 미 국채를 매수한다는 발표를 아예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채권 전문가들은 국제 수익률 급등으로 가격 매력은 있지만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할 거고 영국의 재정 악화 금리 인상으로 봤을 때 국채는 추가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들 이렇게 언론에 나왔는데 그냥 이 내용 트위터에 넣자마자 이분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이 트위터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곧바로 국채 금리를 그 정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건들락인데 저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채권왕 하면 빌그로스를 적극했는데 그렇죠. 빌그로스가 이제 은퇴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채권왕이다라는 별칭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분이죠. 미국채 난 매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한번 그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어저께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그냥 공교롭게 미국채가 올라버렸네요. 그리고 한국은 미국에 투자만 하고 혜택은 제외됐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런 뉴스가 좀 있었어요. 미국의 일자리 만드는 1위 국가이고 미국 주도의 반도체 칩포에도 참여 결정을 했는데 한국의 IRA에 차별을 하고 있지 않냐. 이런 뉴스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거는 미국 언론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다소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좋지 않은 뉴스들 중에서는요. 8월에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3.6% 감소했다라고 했는데요. 대만은 반면에 21.8%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무역협회 대중 무역구조 분석 자료인데요. 결론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감소의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해요. 중국의 자금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작년에 21%였는데 올해 32%까지 올라와서 점차로 또 고사양의 고품질의 새로운 기술의 제품이 아니면 계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반도체 쪽 얘기들이 요즘에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익 전망이 하향되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더불어서 타겟 프라이스를 하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답답하고 좀 화가 좀 나죠. 지금 여기 와서
이제 하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고서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뭐랄까요 우려의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하튼간에 대만의 트렌드 포스에서 2022년 4분기 낸드 플래시 가격을 전기 대비 15에서 20% 급락할 거다. 원인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과잉되었기 때문에 구매자들은 이제 재고 처리에 집중한다. 이런 내용과 함께 지금 반도체 쪽에는 안 좋은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개별 기업의 뉴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아까 그 말씀드렸는데 삼성 SDI 개별 기업이 아니고요. 삼성 SDI에서 세계 1위 리튬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간펑 리튬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홍콩에 상장할 때 지분을 사고 있었거든요. 한 1.8% 574억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유 지분의 약 50%를 이번에 팔았다고 합니다. 왜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 미국 인프레 감축법에 대비해서 리튬 공급만 다변화를 하고 중국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아마 다른 기업들도 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의미가 있어서 이 뉴스를 가져왔고요. 네. 그리고 간단히 두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거 일론 머스크 휴머노이드 로봇 이거 말이 되게 많습니다. 네. 어떤 간에 시장에서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테슬라 전기차보다 세상을 더 바꿀 것. 그래서 30일 날 발표하죠. AI 데이에서. 내일이네요 이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모레쯤 나오겠죠. 인간형 로봇인 옵티머스 공개를 예정한다. 근데 전문가들은 지금 네. 아까 정프로님 약간 웃으셨잖아요. 네. 이쪽 전문가들은 다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간을 대신할 기술 아직 멀었다. 아직 자율주행조차도 확실히 해결하지 일론 못했는데. 머스크 진짜 저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 왜 사진 막 나왔잖아요. 네, 예상 나왔죠. 사진 뭐 네. 이런 거 나왔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못 나온다고 봅니다. 예. 아직 자율주행조차도 이거 하지 못했는데 아직 지금 레벨 3 단계인데 무슨 인간을 대신할 이 로봇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일론 거거든요. 머스크를 저격이 그런데 아니, 될 수가 없어. 그런데 네. 정 프로님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거에 내가 전기차 한다고 했을 때 우주 탐사 스페이스X 한다고 했을 때 그때도 너희들 그랬다. 그렇긴 해. 아니 근데 봐봐요. 그렇긴 하지. 예. 머스크가 뭐라고 그랬냐면 또 옛날에 그 풀셀프 트랙 FSD 뭐 하면서 완전 자율 이제 곧 한다는 얘기를 언제부터 2015년, 2016년부터 했어요. 아직도 못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아직도 못 하고 머스크도 못한 약속 많아요. 예. 근데 꼭 뭐 지가 뭐 한 것만, 아유 지가 죄송합니다. 자기가 뭐 이렇게 한 것만 이렇게 유리한 것만 얘기하는데 예. 이 6년째 못 지킨 약속도 있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올해 3분기 실적 지금 시즌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3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 전망이 존재하는 기업만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는 아닙니다. 매출 전망은 약 14% YOY로 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 전망은 약 2.1% 감소하는 거로 나오는데 이건 비용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실적 이 전망보다도 더 낮게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쪽은 반도체, 철강, 건설, 기계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낮아지고 있는데 상향되고 있는 섹터가 있어요. 네. 자동차, 상사, 운송 업종이 상향되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질투 아닙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 질투를 어떻게 하겠어요? 안 샀으니까 그렇지. 주식 없는 건 맞습니다. 나 테슬라를 샀어야 되는데. 그놈의 단차 때문에 단차를 몇 년 얘기했니? 그 풍절음 단차 이거 그래. 난 이거 못 견뎠거든요. 야, 정프로의 그 테슬라 그 단차. 예. 야, 그것만 질끈 눈을 감았어도 아니 우리나라 자동차 정재벌 되잖아. 다 맞. 그때 그것만 다 샀어도. 그러니까 아, 그놈의 단차 때문에. 예.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